유산 덕분이라면 누군가의 삶을 빼앗은 채로 살고 있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니 마음이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이 사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걱정이 돼서 머리가 아팠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어느새 시고모님의 생신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시어머니께서 고생을 해주셨어요. 미역국도 끓이고 불고기도 재우고 전도 부치고 아주 임금님 생신상같이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준비하시더라고요. 그날 저는 야근이 잡히는 바람에 죄송하게도 시어머니를 돕지 못했고 뒤늦게 자리에 참석할 수밖에 없었어요. 혼자 하면 되니 걱정하지 말고 편하게 밥이나 먹고 가라는 시어머니의 말씀에 괜히 야근하는 내내 불편하더라고요. 야근을 끝내고 서둘러 시고모 생신기념 가족 모임에 참석했어요. 집에 들어가는데 현관 밖에서도 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시고모님이 시어머니를 불러 세워서 삿대질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계셨어요. 왜 그러신지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화가 많이 나신 것 같더라고요. 내가 거지 새끼야? 나더러 이걸 먹으라고 주는 거야? 이딴 거 너나 처먹어. 무슨 케밥도 아니고 이딴 걸 만들어가지고. 이게 왜 케밥이에요? 생일 기념으로 얼마나 열심히 만든 건데. 센스도 없고 감동도 없고 아주 엉망이네. 이렇게밖에 못해? 지금 내 앞에서 시위라도 하겠다는 거야? 그래도 다 같이 모인 자리인데 기분 좋게 식사하면 안 돼요? 다들 신경 써서 준비했는데. 지금 너 때문에 내 기분이 잡쳤어. 아직도 나는 네 얼굴만 봐도 속이 터진다고. 어쩜 이렇게 나이가 들어도 발전이 없을까? 지금 네가 누구 덕분에 인간답게 살고 있는데 그걸 알면 열심히 하는 신용이라도 해야 할 거 아니야? 어우 답답해 진짜. 너는 어떻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멍청해지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며느리와 아들이 있는 데서 시어머니에게 모욕을 주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보는 제가 다 민망하더라고요. 하지만 시고모님은 보란듯이 시어머니를 공개망신시키더라고요. 시어머니도 듣다 안 되겠는지 시고모님을 쏘아보며 대꾸했습니다. 그만하세요. 알겠으니까 그만 좀 하시라고요. 지금 애들 앞이라고 날 쏘아보는 거야? 어? 국 식겠어요. 나중에 따로 얘기하고 일단 식사부터. 인연 봐라. 눈가를 확 뽑아버릴라. 시고모님은 손을 들어 시어머니를 때리는 신용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시어머니가 또 그만 좀 하시라고 대들자 기어코 뺨을 때리시더라고요. 그 순간 저도 정신이 멍해졌어요. 시고모님은 분이 안 풀렸는지 중얼거리시더라고요. 패은망덕한 년, 시간 누구 덕분에 호의호식하며 살고 있는데 은혜도 모르고 대들어? 상황이 심각해지자 남편이 나서서 둘을 말리더라고요. 그리고 상황이 조금 진정됐을 때 남편이 분위기 전환을 하자며 맥주를 좀 사러 갔다 오겠다며 저를 끌고 나갔어요. 그런 광경은 처음이라 여전히 심장이 두근거리더라고요. 남편이 제 눈치를 보며 먼저 말을 걸었죠. 일단 바람 좀 쐬자. 두 분이서 얘기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나오자고 한 거야. 자기도 많이 놀랐지. 고모가 가끔씩 좀 저렇게 행패 부릴 때가 있어. 해도 해도 너무하시는 거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사람 뺨을 때려. 그런데 왜 여보는 가만히 있어? 나도 처음엔 대신 싸워줬지. 그런데 엄마가 뜯어 말리더라고. 어른한테 그러는 거 아니라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하더라. 대체 왜? 어머님은 왜 이렇게 방어적으로 나오시는 거야? 이제는 무시하고 모른 척 살아도 되잖아. 그게 다 나 때문이지 뭐. 그게 왜 여보 때문이야? 고모가 자식도 없고 남편도 없잖아. 그래서 가끔씩 고모가 가진 재산 나한테 조금 나눠줄 수도 있다는 식으로 말하시면 엄마는 또 그걸 기대하고 고모한테 헌신하는 거야. 자기도 알다시피 엄마가 가진 게 없잖아. 그래서 고모가 나한테 좀 도움을 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쩔쩔 매고 계시는 거지. 아들 때문에 저러고 사는 거야. 나는 그딴 돈 받기 싫다고 엄마 하고픈 대로 하고 살라고 하는데 엄마 마음은 그게 아닌가 봐.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복잡하더라고요. 시고모님은 여태껏 조카에게 재산을 조금 물려준다는 걸 핑계와 협박으로 온갖 패약질을 부리며 살아오셨는데 알고 보니 그 재산이 원래부터 시고모님의 것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더 늦기 전에 남편에게 제가 본 걸 고백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여보, 사실은 내가 본 게 있는데. 뭘 봤는데? 확실하진 않아. 그 어디까지나 내 추측일 뿐이긴 한데 이걸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고모님 집에서 종이 하나를 발견했는데 말이야. 그게 진짜 유언장인 것 같아. 뭐? 무슨 유언장? 할아버님이 유언장 쓰셨다고 했잖아. 어쩌면 그게 조작된 걸 수도 있다는 얘기야. 자세히 얘기해봐. 뭘 봤는데? 저는 그날 찍어둔 진짜 유언장의 사진을 남편에게 보여줬어요. 남편은 한참 동안 그걸 지켜보더니 당장 물어봐야겠다며 바로 집으로 들어갔어요. 남편의 얼굴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집에 들어가자마자 시고모님께 묻더라고요. 고모, 혹시 유언장 조작했어요? 뭐? 내가? 당장 말해요. 유언장 지금 어딨어요? 어딨긴, 네 엄마가 보관하고 있잖아. 엄마, 할아버지가 쓴 유언장 어딨어? 당장 가져와. 어서! 시어머니는 영문도 모른 채 허둥지둥 서둘렀고 그 사이 시고모님은 어이가 없다는 듯 윽박을 지르시더라고요. 갑자기 유언장은 왜? 그거 가지고 뭘 어쩌겠다고? 태뜸와서 한다는 소리가 뭐? 유언장 내놓으라고? 하, 진짜 어이가 없네. 고모, 지금부터 솔직하게 얘기해 주셔야 합니다. 할아버지가 정말로 고모한테 유산 전부를 상속한 게 맞아요? 아, 그럼 피부치도 아닌 며느리한테 상속하겠니? 아들도 먼저 앞세웠는데 남보다 못한 며느리한테 왜 유산을 주겠어? 제가 방금 뭘 봤는데요. 그것도 유언장이었거든요. 뭘 봤는데? 진짜 할아버지가 쓰신 유언장이요. 고모 집 장롱에서 나왔다고 하던데요. 내 집 장롱? 우리 집에 그런 게 어딨어? 난 모르는 일이다. 발뺌하지 마시고요. 뜬금없이 유언장이 왜 고모 집에 있냐고요. 심지어 그 내용이 제가 아는 내용이랑 다르잖아요. 아유, 글쎄 나는 모른다니까. 어디선가 굴러 들어왔겠지. 쓰레기니까 당장 버려. 바로 그때 시어머니께서 파일철 하나를 들고 오시면서 여기에 아버님 관련 서류가 다 들어있을 텐데 하시며 남편에게 건네주시더라고요. 남편은 그걸 낚아채 하나하나 뒤져보더니 결국 유언장을 찾았어요. 남편은 제가 보여준 유언장과 그 유언장을 나란히 놓고 비교를 하더라고요. 두 유언장의 글씨체가 정말 흡사하더라고요. 이걸 대체 어떻게 준비했나 싶을 정도로 소름 끼치게 같아 보였어요. 시고모님은 당당하게 변명을 하더라고요. 그래, 유언장이 두 개일 수도 있지. 살다 보면 유언장 수정할 수도 있는 거지 뭘 그렇게 유난이야? 고작 그거 하나 찾아냈다고 나한테 돈 내놓으라고 하려고 그랬어? 너도 진짜 웃긴다. 어려울 때 도와준 게 누군데 갑자기 유산 타령? 됐으니까 앞으로 나한테 뭘 바라지 마. 조카라고 좀 챙겨주려고 했더니 아주 괘씸하네. 이제는 제가 나설 때가 됐다는 걸 느꼈어요. 이럴 줄 알고 준비한 게 있었거든요. 제가 말을 끊으며 이렇게 말했죠.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꼭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저한테 고모님의 필체가 담긴 노트가 있어요. 글씨체를 비교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알 수 있잖아요. 고모님의 필체와 같다면 그건 조작된 유서일 테고 다르면 진짜 유서일 테니까요. 서로 의심하는 일 없게 확인해보면 되잖아요. 뭐? 네가 어떻게 내 필체를 가지고 있어? 기억 안 나세요?
마트에서 장 좀 봐오라고 시키시면서 목록 적어주셨잖아요. 그걸 가지고 있었죠. 그걸 보관까지 하고 있어? 아주 웃기는 애네. 어쨌든 쓸모가 있게 됐네요. 어디 한번 비교해보자고요. 저와 남편은 머리를 맞대고 필체를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언뜻 보면 두 유서가 비슷한 필체로 쓰여진 것처럼 보였지만 묘하게 피읍과 히읗을 적는 방식이 달랐어요. 그리고 가족들이 진짜 유서라고 믿은 그 종이에 쓰여진 그 필기체는 시고모님의 필체와 흡사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숫자를 적는 방식에서 증거가 드러났어요. 시고모님이 8을 특이하게 적는 버릇이 있었는데 유서에서도 8이 그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때 알았죠. 이 유서는 조작됐구나. 내가 발견한 게 진짜 유서구나. 그렇게 된다면 시고모님은 여태껏 가족을 속이며 호의호식하며 살고 있었던 거잖아요. 남편은 흥분해서 벌떡 일어났고 시고모님을 추궁했습니다. 여기 증거가 있네요. 고모 필체랑 유서 필체랑 똑같은데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 건데요? 그거야 뭐 우리 아버지랑 나랑 필체가 비슷해서 그렇게 보이는 거겠지. 내가 아버지를 많이 닮았잖니? 진짜 이러실 거예요? 장롱 속에 있던 유서는 필체가 다르잖아요. 그게 진짜 할아버지가 쓴 게 맞잖아요. 여기 할아버지가 쓴 일기장도 있는데 이거랑 한번 비교해 볼까요? 그걸 원하세요? 왜 이제 와서 그래? 그리고 난 모르는 일이야. 그게 왜 장롱 속에 있는지 모르겠다니까? 그딴 말로 대충 넘어갈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상황 파악 안 되세요? 할아버지랑 친했던 이웃분들한테 물어볼까요? 유산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주변 분들한테 물어볼까요? 그리고 법정 싸움 해볼까요? 유서 들고 과학수사 해볼까요? 지문은 평생 남는 건데 할아버지 지문이 여기 있는지 없는지 한번 해볼까요? 형건아, 내가 설마 거짓말을 했겠니? 어쨌든 나는 다 너를 위해서. 바로 그때였어요. 시어머니가 성큼성큼 시고모에게 다가가더니 머리채를 잡았죠. 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시고모의 머리채를 잡은 뒤 마구 흔들며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야, 이 미친 여자야. 내 인생 돌려내. 내 돈 돌려내. 우리 아들 인생 돌려내.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산 줄 알아? 책임져. 우리 인생 책임지라고. 그렇게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눈물을 흘리시며 통곡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저도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동안 얼마나 서럽게 사셨겠어요. 시댁 눈치 보며 살아왔는데 돈 한 푼 받지 않고 홀로 아들을 키우면서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울분을 토하시다가 결국 생신상을 엎어버리셨어요.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음식들을 시고모님께 던지시며 욕을 하셨습니다. 말없이 당하기만 하던 시고모님은 도저히 안 되겠는지 벌떡 일어나 입을 여셨어요. 그래, 우리 아버지 돈 내가 가졌어. 그게 뭐가 어때서? 남한테 시집가면 그만인 며느리한테 유산 물려주는 것보다야 내가 가지고 있다가 조카한테 물려주는 게 훨씬 낫지. 그게 더 현명한 거지. 내가 뭐 못할 짓 했어? 어차피 난 자식도 없으니까 내 돈 전부 형건이한테 가는 건데 어차피 그게 그거잖아. 뻔뻔한 태도에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을 덧붙였어요. 그럼 저희 어머님 인생은요? 어떻게 책임지실 건데요? 원래 어머님 몫이었던 재산 다 뺏어가 놓고 겨우 숨통만 트이게 해주면 다예요. 어쨌든 위조했고 조작한 거잖아요. 그거 범죄예요. 중범죄라고요. 지금 어르신한테 범죄자라고 하는 거니? 빼앗긴 우리 어머님 인생 돌려주세요. 이제라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돌려받을 거니까 각오하시고요. 그리고 피해보상 청구할 거예요. 너 지금 가족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다? 그러게요. 가족인데 왜 그러셨어요? 가족이라면 아껴주고 양보해야지.
어떻게 혼자 독차지할 생각을 하셨냐고요? 이렇게 살면서 저희 어머님한테 단 한 번도 미안한 감정 못 느끼셨어요? 그렇게 강탈을 하셨으면 적어도 괴롭히진 말았어야죠. 돈 가지고 협박하진 말았어야죠. 아마도 만만하게 봤겠죠. 순수하게 살아오신 저희 시어머니를 속이기란 정말 쉬웠을 거예요. 시어머니 또한 설마 가족이 돈 때문에 유서를 조작할 거라는 걸 상상조차 하지 못하셨을 거예요. 가족이니까 믿으셨던 거겠죠. 만약 제 상황이어도 꼼짝없이 당했을 것 같기도 해요. 결국 시고모의 생신날은 파멸의 날이 돼버렸고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벼랑 끝에 몰리게 되자 시고모님은 됐고 난 갈란다 하고 도망가시더라고요. 그리고 핸드폰을 꺼버리고 연락을 피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엔 조용히 저희 시어머니에게 합의를 보자는 식으로 얘기하셨나봐요. 터무니없는 적은 돈을 언급하며 이걸 줄 테니 조용히 살자고 하셨대요. 물론 저희 시어머니는 그 제안을 거절하셨죠. 그 후로 저희 가족은 잃어버린 돈과 세월을 되찾기 위해 온갖 방법을 찾아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결국 법정 싸움까지 가게 됐고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웠습니다. 시고모는 처음엔 화냈다가 애원했다가 또 울었다가 불쌍한 척을 하시더니 나중엔 배째라는 식으로 당당하게 구시더라고요. 결국 저희의 싸움은 극단적으로 치닫게 됐고 그 과정 속에서 돈 때문에 사람이 얼마나 치졸해질 수 있는지 새삼 깨닫게 됐네요. 나중에는 돈 따위 안 받아도 좋으니 시고모가 벌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시고모에게 빼앗긴 유산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정해진 금액을 저희에게 주느라 시고모는 가지고 있는 재산을 대부분 내어줘야 했죠. 그동안 이리저리 사치를 부리셨는지 예상보다 많이 쓰셨더라고요. 이사 간 지는 얼마 되지도 않았던 그 집도 팔았다고 들었어요. 화려한 생활을 하다가 졸지에 다 뺏기게 된 것이죠. 엄밀히 따지면 뺏긴 게 아니라 제자리로 돌려준 거지만요. 뭐가 억울한지 저희들어 자꾸 괘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주저앉아 우시면서 이래서 내 새끼를 낳았어야 했어.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지 말라고 했거늘. 형건이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하시며 마지막 발악을 하셨네요. 너무 늦게 재산을 받게 된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시며 제 손을 꼭 잡아주시더라고요. 아가, 덕분에 내가 잃어버린 걸 찾게 됐구나. 너무 고맙다. 우리 며느리가 복덩이네. 어머님, 이제라도 하고 싶은 거 실컷 하면서 사세요. 그리고 혹시나 해서는 말인데 저희한테 물려주려고 재산 묶어두지 마시고 다 쓴다고 생각하고 즐기며 인생 보내세요. 저희는 그걸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요. 그 사건 이후로 시어머니와 더 돈독해졌어요. 그제야 몸도 마음도 자유로워진 시어머니는 조금씩 인생을 즐기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계속 집에만 있으시려고 하셔서 제가 모시고 여기저기 다녔어요. 커피를 좋아하시는 시어머니의 작은 꿈이 바닷가 근처에서 카페를 하나 차리는 거였거든요. 천천히 알아보며 시어머니의 꿈을 이뤄드리기 위해 알아보고 있어요. 그 후로 시고모님에게 연락이 온 적이 있어요. 안 받았더니 또 전화를 거시더라고요. 마지못해 받았더니 저한테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어찌 보면 내가 너 때문에 모든 걸 잃었는데 나한테 미안하지도 않니? 그냥 조용히 며느리 노릇하며 고분고분하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아. 내가 많은 걸 바랬어? 그저 며느리처럼 살갑게 대해달라는 거였는데 그게 그렇게 싫었던 거야? 그리고 어쨌든 핏줄은 핏줄이야. 천류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거다. 네 신랑이 우리 핏줄인 건 알고 있지?
아무튼 넌 나한테 큰 실수한 거야. 핏줄이 그렇게 중요하세요? 그렇게 중요하면 조카 데리고 사세요. 핏줄이 아닌 저는 빠져드릴 테니까. 왜 남인 저한테 자꾸 전화를 거시는 거예요? 하여간 며느리 잘못 들인 탓에 아주 우리 집안이 망했어. 망한 게 아니고 바로잡은 거겠죠. 아주 말대답 꼬박꼬박 하는 걸 보니 성격 자체가 싸가지가 없나 보구나. 더 이상 할 말이 남았나요? 이제 저희 볼 일 없을 것 같은데요? 시어른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네? 뭘 믿고 그렇게 나대? 제 말에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한데요. 저는 더 이상 영양가 없는 말을 나누고 싶지 않아서요. 혹시나 용건 있으시면 저희 어머님 통해서 전달해 주시면 안 될까요? 유독 저한테만 전화를 거시는 것 같은데 전 엄밀히 따지면 고모님 며느리가 아니잖아요. 자꾸 이러시면 곤란해요. 앞으로 전화는 제가 여유가 있을 때만 받겠습니다. 그 뒤로 몇 번 더 연락이 오곤 했습니다. 어쩔 땐 TV가 고장났다며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셨고 어쩔 땐 식탁 다리가 부러졌다며 와서 고치라고 연락이 오기도 하셨죠. 물론 다 모른 척 했습니다. 제가 노예도 아니고 그럴 때마다 가서 고쳐드릴 순 없잖아요. 나중에는 문자로 저에게 장문의 편지를 보내셨더라고요. 자식도 남편도 없이 외롭게 늙어가는 자신을 좀 돌봐달래요. 그게 조카 며느리로서의 도리가 아니냐면서 어쨌든 지금 자기가 이렇게 된 건 전부 제 탓이니 저더러 본인 인생을 책임지래요. 말은 그럴싸하게 포장했지만 결국엔 저를 원망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시달렸는데 무시를 하니 나중엔 잠잠해지더라고요. 반면에 저희 시어머니께서는 행복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게 되셨습니다. 사람이 여유가 생기니까 마음가짐이 달라진다며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동안 고생만 하셨으니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자격이 있으시다고 건강하기만 하시라고 부탁드렸네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시고모와 시어머니의 인생이 극과 극이었는데 지금은 정확히 반대가 됐어요. 살다 보니 이런 일이 다 있네요.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행복의 조건 중에 돈이 있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재산이 생긴 이후에 시어머니의 삶이 훨씬 윤택해졌으니까요. 너무 늦게 행복을 찾게 돼 속상한 마음이 들지만 그래도 시어머니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더라고요. 이제라도 잃어버렸던 걸 찾게 됐으니 그 소중함도 느낄 수 있게 됐다며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다행이었어요. 이제 바라는 건 모두의 건강뿐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별 탈 없이 모두가 건강하게 살면 더 이상 소원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남은 시간 시어머니와 좋은 추억 많이 만들고 싶습니다. 남편은 저더러 그때 그 사건 하나로 평생 이룰 업적을 다 이룬 것이나 마찬가지니 이제는 쉬엄쉬엄 살라고 하네요. 어쩌다 보니 이 집안의 귀인이 됐어요. 제 인생의 역대급 사이다 사연을 여러분께 이야기해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이 일화는 세월이 많이 흘러도 두고두고 떠오를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잊지 못할 사건이었네요. 어쨌든 잘 풀려서 이렇게 웃으면서 사연도 쓸 수 있게 됐어요. 그 당시 저에게 도움을 주셨던 분들이 많았거든요. 이참에 안부 인사 한 번씩 돌려야겠어요. 어쨌든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제 사연 들으시고 오늘 하루 힘차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